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운동하고 와가지고 체육복 입었다는 얘기를 여기서 먼저 했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게 먼저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서 먼저 해야 되는데 아까 괜히 또 얘기했네. 저기 독서 녹음 우리가 먼저 독서를 하니까 그렇지. 독서 시간 또 얘기했어. 여기서 얘기하고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예. 진짜 같이 한번 가요. 네. 요즘 아주 그냥 수변공원이 아주 아름다운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일산공원도 이제 나오지 말래요. 너무 많이 나왔다. 지금 벚꽃 펴갖고 난리 났잖아요. 다들 막 사람들 막 몰리니까 반포랑 난리 났던데요. 몰리니까 한강은 좀 좀 자제해달라. 그렇지 자제해야지. 한강. 저기 일산 소수공원. 저 오늘 있는데 저는 오늘 간 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남양주. 남양주 한강변은 너무 길어. 한 20km 정도 되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서 있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자연 격리 거리가 한 20m 정도 됩니다. 충분한 것 같아요. 글로 오세요, 글로. 수변공원 쫙 20km 한번 걸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만한 충분한 체력을 얻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다소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형태의 주제로 교육진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가 이번에 온라인 계약도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예측하고 미리 좀 잘 말씀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계약 연기 부분들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고민하고 미리 좀 대응하셔야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좀 최선을 다해서 선제적으로 잘 알려드렸다라고 자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럼 바로 뭐냐면 이 상태가 언제까지 갈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기약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마음으로부터 뭔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당장 4월 9일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대응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임할 것인가가 좀 어느 정도는 감이 잡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하다 말 거다라고 생각된다거나 아니면은 어느 정도 금방 단기간에 보게 된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게 될 때에는 이 온라인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무게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실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좀 다소 이번에 교육진담, 물론 예측입니다. 왜냐면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그걸 확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현재를 보면 미래에 대한 내용들이 추세 예측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소 본격적으로 이 온라인 계약에 관련된 것이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토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두 분은 이렇게 숨으면 되지. 저쪽에 마이크 이거 넓은 걸로 숨고 이분 저쪽 오늘따라 저쪽 안 쳐다보고 저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토론이었다라고 우겨대야 돼요. 우겨대야. 틀리면 토론이었다 이렇게 우겨대야 되기 때문에 자, 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도를 정확히 청취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4월 9일 날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4월 9일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단계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4월 중순서부터 어느 정도 온라인 계약이 시작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아이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래요. 이게 언제 끝날지에 대한 어떠한 기본적인 생각이 지금 아무것도 없으실걸요. 저희가 이런 공격적인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소 공격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제 시작은 확정되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당연히 예측해야 되는 게 뭐냐? 끝은 언제일까? 아무도 모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본다면 말미에 제가 왜 오늘 이 공격적인 주제를 던졌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납득해 주지 않으실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네. 학생이나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이 생각할 땐 결국 코로나 확진자 일일 확진자 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의 어떤 만들어낸 어떤 시스템이 어떤 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내일이라도 당장 한 일주일간 확진자가 0이 나왔다. 일주일간. 그러면은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냥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냥 그러니까 온라인 시작을 하자마자 하고서 온라인 시작을 해서 일주일 동안 확진자가 예를 들어서 0명이 나왔어.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애들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확진자 0명이면.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국내 지역 감염.
그렇죠. 지역 감염 제로겠죠. 그러니까 해외는 계속 생길 거예요. 민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끝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부분. 예. 일반적으로 학부모들이 느끼는 부분은 그 시점이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없어질 시점을 끝나는 시점이다 생각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 거죠. 제가 뭐 그때도 그 실시간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이제 방역 당국의 생각은 국내 감염 제로가 일주일 정도 진행되면 좀 정리된 게 아니냐. 이든 학교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예. 또 하나 궁금한 건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이제 그게 언제냐고. 저는 아무도 몰라. 일단은 중3하고 고3의 계약 시기가 달라질 것 같고요. 달라질 것 같고. 계약은 이미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온라인 계약을 했는데 학교 가는 시기. 온라인 계약. 예. 온라인 계약은 됐고 뭐 이제 그다음에 학교를 등교하는 시기가 중3 특히 이제 고3 기준으로 봤을 땐 중간고사 이후에는 고3 최소한 고3 정도는 학교를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학년들 1, 2학년들에 대해서는 고3은 뭐 괜찮고 중3은 안 된다. 고3은 왜냐하면 기말까지 가게 되면은 생기부 그 마무리해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좀 시급이 좀 시간이 좀 저쪽 보고 얘기하셔야 부족하니까. 돼요. 지금 이거 다 지금 남아. 이게 영상이 무서운 게 뭐냐면 아니야. 계속 남아. 이거. 틀리면 끝이야. 왜냐하면 팟캐스트도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이원화가 될 거죠. 계약 시기는 이제 여기서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 시기는 중3이나 고3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2학년들의 계약 시기가 달라질 것 같고 1, 2학년들 예를 들어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완전 진짜 안정 이 확진자 수를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다 중간고사는 이후 길게는 뭐 기말까지 보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중간고사까지는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통 중간고사가 5월 말에서 6월 초예요. 예, 6월 초. 6월 8일을 또 중간고사로 선정한 학교들도 있고 예. 뭐 어쨌든 5월 말 아무리 6월 초. 빨리 봐도 5월 말, 예. 6월 초가 6월 초. 예. 중간고사다. 그러니까 사실은 4월 달에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온라인 계약이 시작하지만 4월 달과 5월 달은 거의 온라인적인 형태로 교육이 진행될 거다. 일단 이렇게 보고 만약에 그 이후에 사태가 진정이 돼서 좀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호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뭐 예측을 원래 그런 거 되게 싫어하는 건 할 내가 생각이 알아요. 없어요. 예측을 할 생각이 없고 저는 그냥 당연히 없어 우리 시류에 이렇게 시류에 따라. 실려가는. 시류에 따라 흘러가는. 예.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코로나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쉽게 잡힐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어쨌든 여름방학 지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는 이게 저기 그 집에 계신 분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별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다 에이. 그게 지금 저희한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인생이 지금 피곤해. 아니 근데 전문가 아니세요? 네, 그런 거 전문가는 이제 역학 전문가들은 따로 에이. 있죠. 역학 전문가는 사실 의사가 아닌 분들도 계세요. 역학 전문가는 이게 의사의 발언에다가 자꾸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사실 역학 전문가들은 의사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뭐 통계학자, 많습니다. 뭐 통계학자들도 수학자, 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전공했다고 해서 뭐 그게 전문가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냥 저는 이 사태가 어서 빨리 종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만 갖고 있습니다. 그냥. 약은 언제 나온대요? 그것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서 그런 얘기 안 해요 집에서? 네,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피곤해 만사가? 약사세요? 아니, 예. 연구원하고 아마 계실 겁니다. 예.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색다른 정보가 있나?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없나요? 자녀분들은 융합형이겠다. 아니 그냥
자녀분들은 그 밥 해주는 아빠의 말을 네, 듣죠. 그냥 형. 그게 원래 엄마든 아빠든 아이들은 냉정합니다. 아빠라고 안 불러요? 형이라고 자기- 불러요? 아니요, 아빠라고 하죠. 자기 말. 밥 해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네, 저희 집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밥 해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밥을 해줘야지. 아, 제가 사실은 이제 예측하는 거는 뭐 이렇게 이게 카톡으로 요즘에 이렇게 막 무수히 많은 이제 정보들이 막 날라오잖아요. 뭐 이렇게 수많은 형태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SNS 상에서 전달돼가지고 이제 날라 들어오는데 그냥 어떤 우리가 통계적 추세로 이제 몇 개를 찾아보고 이제 어쨌든 내용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결국 집단 감염, 집단 면역이라는 것을 주장하는데 사실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게 전 국민의 60%가 걸렸다 나으면 코로나가 더 이상은 발디딜 틈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끝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000만 명 그게 스웨덴의 논리인데 그럼 1,000만 명이거든요. 스웨덴 인구가. 그럼 1,000만 명 중에서 600만 명이 이제 감염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완치되고 나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럼 600만 명 중에서 치사율이 코로나가 1.5%에서 2%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12만 명이 죽으면 된다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12만 명쯤 죽고 남은 사람이 살자라고 하는 어떠한 논리인데 이게 어찌 본다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문제로 이제 고민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나라가 또 일본이잖아요. 영국도 그랬다가 영국 24만 명이 죽는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서둘러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적인 고통을 해가지고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어떠한 대응과 방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좀 무겁고 힘들고 아프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아픈 그런 질병이 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약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완벽한 형태의 어떠한 근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한다면 최소한 국내에서의 집단 감염이 어느 정도 좀 잡혀가는 시기 이 정도에 대한 어떤 상황은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2달 갖고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제가 왜 이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느냐. 시작은 온라인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 온라인 계약을 막상 하다 보면은 어머님들은 되게 힘드시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 애들이 적응을 하거든요. 한 2주만 돼도 벌써 확 적응도가 좀 달라지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딱 적응을 한 상태에서 이게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에 대한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번 학기는 간다고 봐요.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간다예요. 이거를 제가 실시간 설명회까지 한 이유가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학기는 온라인으로 간다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굉장히 다부지게 해야 되고 이 새롭게 변화된 패러다임에 빨리 적응을 해나가야 돼요. 학생이든 어머님들이든. 처음에 시작을 할 때의 다부진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지 않으면 이게 한 학기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 계약하지 한다면은 현재에 충실할 수가 없게 돼요. 이게 1학기는 대한민국이 올해 이렇게 갈 거야 라고 결정을 해야 이게 내가 지금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붓고서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지 이 부분을 갖다 놓고 이제 빨리 학교 가야 되는데 이번 주는 안 된대 다음 주는 안 된대 라고 얘기하면 마치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점심은 언제 먹지? 몇 분 남았어? 계속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예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1학기는 온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가올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시는 것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빠른 포기가 새로움을 준비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설명회에서 온라인 계약 얘기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계별 계약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계약을 한다가 중요한 거고 계약을 했는데 학교를 오지 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작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되게 한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시적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 느슨해져요, 애들이. 그리고 동아리 활동서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활동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적극성이 완전 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관련된 적극성도 되게 떨어지게 되고요. 학교 개학한 겁니다. 학교 개학했고 이게 언제 끝나느냐? 기약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1학기 때까지는 충분히 온라인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자녀의 지도 그리고 어머님들의 정신건강에도 충분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소 공격적인 주제로 시작을 한 겁니다. 언제 끝날까? 아마 대부분의 그 개인적으로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언제 끝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언제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1학기는 온라인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을 경우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진 외부 학교와 연관된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은 지금 뭐 그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지금 아니 지금 현재 전 세계는 헬리콥터로 현금을 뿌리는 중이에요. 지금 현재 전 세계는 역사상 가장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 정책이 뭐냐면은 그냥 조폐공사에서 돈 찍어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위기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미국, 일본, 우리나라 지금 그냥 돈을 계속 찍어서 그냥 뿌리는 중이에요. 항공 같은 경우에도 90%. 당장 일단은 여행을 안 가잖아요. 그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행업은 완전 전폐예요.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여행은 올해가 아예 끝난 거예요. 모든 여행의 일정들이 망가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행. 그럼 여행과 관련된 형태의 관련된 산업들, 비행기, 항공 싹 다 정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학교를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인 손실이 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간다. 이런 것은 거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요. 학교를 가게 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호로 이제 인식되게 되냐면은 개학을 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다고 이해를 하게 돼요. 그러면 술집과 클럽, 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오프라인 예배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그냥 허용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인식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개학, 다시 말해서 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 자체가 그 확실하게 어느 정도까지 마무리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중간고사가 5월 말에서 6월 초. 저는 다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왜 또 그래요? 또 토론이니까. 네,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5월 말에서 중간고사를 보는 그 시점에 아이들이 개학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교를 할 것 같습니다. 중간고사는 참고로 중간고사는 학교 가서 시험 보는 거예요. 학교 가서 시험 보는 학교 가서 시험 보고 그 시점까지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력하게 2주가 더 연장이 됐거든요. 지금 2주가 더 연장이 된 상태고 그다음에 오늘 추위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있어서 지금 확진자가 거의 나오고 있고 그러면 자가격리가 지금 강제적으로 지금 들어갔고 그다음에 소송도 지금 그걸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들 지금 소송도 지금 내고 있고 법적으로도 지금 책임을 묻겠다라고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확진자 수는 많이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런 추이를 봤을 때 5월 말에서 6월 초 중간고사 보는 시점인데 그 시점에 저는 등교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야 왜냐하면 그래야 이 뭐 어느 정도 지금 경제라는 이런 뭐 아까 민호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뭐랄까 예를 들어서 급식만 보더라도 이게 급식을 해주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재료를 대는 우리 농민들도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래서 빨리 어쨌든 코로나가 안정을 시켜서 학생들이 최대한 빨리 또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일단 감염적으로 보면 학교에서 만약에 학교에서 퍼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한 반에 아이들이
다양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한 반의 아이들이 감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가 100% 감염된다는 거고 아빠가 감염된다는 거고 감염된 엄마 아빠가 맞벌이일 경우에는 직장을 들어간다는 거기 때문에 감염에 있어서 학교를 제일 먼저 막은 대부분의 그 나라들이 학교를 제일 먼저 막은 이유가 학교에서 퍼져서 가정으로 가서 다시 지역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자체가 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좀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도무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고3 애들 이 생기부 확종을 하는 부분이 그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만약에 계약이 계속 늦어지면 다 또 방법이 있어요. 네. 또 온라인으로 하면서 또 온라인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다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방법이 이게 있죠, 이게. 궁하면 다 통해요. 저는 항상 중요한 거는 닥친 사태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 찾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리스크와 위험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런 거예요. 빨리 끝나야 된다고 전 생각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예? 아니 산 가고 달리기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게 힘들어요. 아니 그리고 저기 제 친구 중에는 일본에서 뱅기 운전하는 친구 있거든요. 일본에서 뱅기 운전하는 친구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못 들어와요 걔. 그냥 계속 있어 걔. 걔 얼굴 본 지도 너무 오래됐는데 보고 싶은데 못 봐. 오늘도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이제 얘기했는데 끝나면은 이것을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너 못 와? 그랬더니 그리고 요거 4월 말에 끝나면 혹시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야 너 4월 말에도 안 될 거야. 그랬더니 뭐 자꾸 왜 그러냐고 나한테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했단 말이에요. 다 힘들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잡혔잖아요. 어느 정도 잡혀서 통제 가능 범위 내에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정리를 시켜 놓으려면 여기서 더 이상 완벽히 어느 정도 방어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에서 거의 싹 다 정리하고 외부만 막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부에서 지역 감염이 30-40명씩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학교 개학을 아마 하기 수가 없을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냥 희망을 드리는 말을 제가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희망 있고 싶고 빨리 극복이 되고 싶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는 과연 이 온라인 계약을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기적적으로 6월 달에 학교를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자꾸 그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걸 기대하는 순간 다가올 4월 9일 혹은 4월 20일의 개학에 대해서 마인드 자체가 나약해집니다. 마음 다부지게 가지십시오. 올 1학기는 없다. 이 방송은 대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절망스러워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신입생 환영회 못했지, 뭐 술 못 먹지, 뭐 이런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아름다운 학창 시절의 추억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아마 올 1학년들은 또 없는 거죠. 공부 엄청 열심히 하고 있대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과제를 내니까 선생님들이 계속 과제야. 아니 뭐 계속 과제야. 역대 가장 공부 많이 하는 대학교 1학년들이. 네.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없을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중고등학교도 그래요.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온라인 하고 미치겠어요. 있는 공부 계속 시켜. 온라인 그 과제가 그렇게 많대요. 네. 뻑하면 뭐 보고 리포트 써오래.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때문에 말씀드렸는지 아마 청취자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은 뭐 각자 어떤 다양한 형태의 정보의 경로와 루트를 통해서 감염에 관련돼서 예측을 하고 어떤 판단들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판단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거예요. 전략적인 판단이 뭐냐? 아니 중간고사 끝나고 학교에서 부르면 행복한 거지.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올 1학기, 1학년 1학기까지는 혹은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까지 온라인으로만 쭉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가올 4월 9일, 4월 20일의 개학에 대한 태도는 되게 그 4월 10 달라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굉장히 다른 마음으로 이 온라인 계약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정성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저는 이례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은 학부모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다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동아리 활동을 안 합니다, 애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학교 가서 해야 되니까. 그 저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교 안 부를 거야. 저는 이제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이제 못 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제 끝이야. 그게 제가 응? 미안한데 너 아마 동아리 못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스튜디오에 방송 사고가 났어요. 이 저희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데 그냥 두들긴 것도 아니야. 시청자분들 이거 그냥 두들긴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교육뉴스 브리핑을 지금 촬영하는 줄 알고 지금 수 기자님께서 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확 열고 지금 들어오셨습니다. 제 비밀번호가 외국에 정말 편하거든요. 제 전화번호를 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당황했습니다. 자 지금 어디까지 얘기했죠? 오신 김에 참여하세요. 수 기자님 들어오시죠. 네, 수기자님 오세요. 네.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들어오세요. 오세요, 앉으세요. 방송 오세요. 네, 그래서 그 동아리 같은 걸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학생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동아리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학교 간 다음에 할 거라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학교는 못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더라고. 너 학교 못 가. 너네 이제 학교 못 가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계약을 안 하는 것이지 동아리 활동을 학교 가서 못 하는 건 아니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모여서 학교를 가서 거기서 동아리 활동을 해도 돼. 그것까지 막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학생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 이제 1학기 동안 온라인 계약을 했지만 학교는 못 가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학교가 계약할 때까지 기다리는 순간 2학년 1학기 동아리 활동은 없게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인드가 틀려진다는 겁니다. 1학년 1학기 이번 학기가 온라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관철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마음 자체가 틀려지고 계획 자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과 제 학생들, 학부모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 부분이에요. 보통 언제 끝나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애들은. 그리고 그러다 보면 끌려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마치 낯선 환경이기 때문에 이게 곧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러다 보면 점점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서부터 다부지게 요게 앞으로 어느 정도 이번 학기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한번 마인드를 갖고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면은 처음서부터 임하는 자세와 내용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보수적으로 길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온라인 학습 좋아요. 온라인 학습 좋고 정말로 온라인 학습 같은 것도 굉장히 또 애들한테도 또 굉장히 좋아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아무리 저는 진짜 자신의 바람을 얘기하지 마요. 난 고3은 진짜 나 이거 어떻게 고3이 제일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지금. 왜냐면 좋아요. 수행평가 어쩌고 해서 그 학생 기록이나 이런 거 나중에 말이 나올까봐 그러는 거예요. 고3이. 우린 불리했다. 우리는 왜 환경을 그렇게 못 만들었냐. 이런 말이 나올까봐 거기에 대한 교과부가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 거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차피 교과가 70이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비교과 활동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까지 그 3학년 1학기 때가 물론 의미도 있지만 3학년 1학기의 활동 자체가 그렇게까지 그 에너지 있게 학종에서 이렇게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기보다는 3학년 1학기 교과 세특이 중요한데 사실은 3학년 1학기 교과 세특은 온라인상으로 충분히 기재가 가능하고 기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노력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건 다음 주에 말해드리면 돼요, 저희가.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금요일날 라이브 설명회를 하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교과 이제 한번 이제 돌아보면 이제 여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은 시작하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를 또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인문사회학에 관련된 수많은 세계적인 석학들과 연구원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질서, 인류 문명의 변화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글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어찌 본다면은 사실은
프랑스 혁명 이래 형성된 근대 국민국가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새로운 형태의 변화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후 만들어진 근대 국민국가, 그다음에 레이건과 대처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적인 이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코로나로부터 발생한 현대 사회의 어떠한 모습이 아마 인류 문명사에서 굉장히 거대한 변곡점이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도 싫든 좋든 이 반영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되고요. 이러한 변화된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빨리 현실에 대한 흐름을 적응하고 그 속에서 뭔가 내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는 자가 어찌 보면 유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변화의 시기에 환경에 대한 적응을 빨리 하는 것도 그가 유능해지는 거예요. 되게 냉정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런 거예요. 이 힘든 상황에서 얘는 잘했네. 이 힘든 상황에서 온라인 학교 수업을 이렇게 이용했어? 그런 애가 없지 않습니다.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러한 학생들은 또 그러한 학생들대로 학업적인 형태에 대한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 제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1학기 내내 이것이 온라인 상태로 우리 아이가 개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의 4월 9일을 맞이하고 개학을 맞이할 때의 우리 아이의 모습과 자세와 또 어머님들의 태도와 그렇지 않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거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상의 변화가 우리 앞에 존재한다면 그 변화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어떻게 극복할 것이고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형태의 새로운 차원에 대한 대응의 측면에서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길게 개학이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것도 하나의 올바른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뭐 토론이니까 원래 자기 주장을 펼치고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화요일이나 이렇게 수요일쯤에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댓글에 대해서 저희가 한동안 답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답을 그냥 번외편으로 한번 방송으로 녹음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저도 사람인지라 요즘 너무 이제 정신도 없고 이게 코로나가 되면서 이게 세상이 그 슬로비드로 움직여가는 것 같아요. 하루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게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내가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올려주신 그동안 쭉 올려주신 내용들은 아마 뭐 이번 주 목요일이든 아니면은 뭐 금요일이든 아니면은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이번 주 중에 번외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어만세 이거 종방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또 사람들인지라 힘드셔서 한 주 정도만 얘기 좀 미뤘습니다. 그리고 한 주 정도 미뤘는데 그것도 또 이렇게 또 딱히 미뤘습니다라고 하면서 또 방송을 또 찍고 서로 낚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냥 말없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다시 또 정상적으로 국어만세도 목요일 날 녹음하기로 했거든요. 녹음 또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또 그 국어만세도 또 한 달분 녹화해서 또 시청자분들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들 내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뭐든지 이렇게 힘이 납니다. 그래서 괜히 벚꽃 있는 데 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변공원 한강 이거 쭉 그냥 가는데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남양주 그쪽 덕소 이쪽 사시는 분들은 행복할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막 쫙 펼쳐져 있는데 아주 너무 좋더라고요. 공원에 나와서 공원이 엄청나게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한 5m씩 떨어져 계세요. 왜냐면 너무 넓어서 너무 넓어서 괜찮아. 거기는 뭐 공원에 사람이 바글바글 돼도 상관이 없겠더라고요. 왜? 너무 넓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계속 뭐 한 3km 반경에 뭐 한 사람이 뭐 한 100명쯤 있어봤자 그게 이제 3km 내가 보이는 거의 3km니까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루어지면서 햇볕도 받으실 수 있고 자녀들과 같이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한 군데군데 많이 나와 있더라라고 하는 그쪽으로 한번 가십시오.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시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남양주 시민분들 뭐 퇴계원 그 근처 제가 한 오늘 20km 걸었기 때문에 뭐
좋은 곳에 사신다는 말씀, 네, 부럽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